국회 앞에서 지금 계속 대치 중인 트랙터 시위와 그 농민과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가서 이제 뭐 저분이 버티니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설득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계속 주차장으로 가길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심정은 알지만 아까 우리 천앵커 얘기처럼 주변에서는 비폭력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분에게도 이 트랙터로 좀 밀고 그러지 말고 내려오시라. 자, 이제 내려오셨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그래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내서 저분을 바깥으로 인도를 했고, 트랙터는 아마 경찰이 몰고 주차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이제 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찬성 집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 집회도 열릴 수 있어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였던 250만의 이 평화로운 촛불들, 이번에도 꼭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각 당이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제 의총을 열어서 마지막 뭐 나름의 전열을 정비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12년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이번에 표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 관심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 6차에 걸쳐서 6차라면은 이 6주에 걸친 거거든요. 6주라면 벌써 한 달하고도 거의 2주 더 한 건데. 게이트가 난 지는 47일째가 됐습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거의 연 인원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매주마다 촛불 시위를 할 정도 12년 전보다 더 뜨거운 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 네네. 그런데 한 가지 12년 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년 전에는 뭐냐면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바로 탄핵을 반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이제 가결을 했을 때 국민들은 그때 사실은 총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분노를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로 표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그런 투표가 2018년, 물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긴 합니다만 총선으로서 사실 국회를 심판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청와대 담장이 아니라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오늘은 만약에 부결된다면 본회의장에 모든 셔터를 다 그 즉시 내리겠다라는 그런 지금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정 의원님,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야말로 무혈이란 말이 뭐 명예혁명 때도 어떤 분은 피는 흘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부결 사태는 그 뒤를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부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상상은 좀 하지 않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비폭력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1등 국민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거에 맞는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국회의원들을 갖고 있느냐, 네네. 이 지점에 대해서 이번에 다 아신 거예요. 예, 국회의 수준을.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앞에서 막 지금 앞을 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맨 앞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뒤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럼 뭐냐면 맨 앞에 있으면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순간 위험한 게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낭떠러지가 나오면. 예,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맨 앞에 지도자가 있었다면 탁 뒤를 돌 수가 있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 지금은 멈춰야 한다. 여기서 잠깐 좀 예, 멈춰주십시오. 여기는 낭떠러지니까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다. 지금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야당 아까- 지도자들도 없습니까? 예, 없지요. 다 아세요, 국민들이. 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보고가 올라오기로는 3시부터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누나. 유승민 의원도 아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이제 의원들의 보고가 직접 있으니까 그땐 들어본 뒤에 전해드리겠고 그다음에 친박의 조원진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2명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고요. 네. 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또 본회의에서 또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개표 결과는 5시 정도가 돼야지만 나오지 않을까. 3시에 시작되면 5시가 넘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현정 의원. 네.
국회의장실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이게 원래 이제 관례상 뭐 인사에 관한 표결을 앞두고는 필리버스터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유 발언, 뭐 의사 진행 발언, 지금 보니까 여야까지 합쳐서 3명에게 허용했는데 네. 그게 어느 선까지 안 가게 하겠다고 의장실이 얘기를 했죠, 이미.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원래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 4시간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토론을 할 경우는 이제 그 전날 이제 해야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5분 발언이라든지 자유 발언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할 텐데 아마 이제 유승민 오늘 이전에는 새누리당 이제 의총에서 보면 오늘 조원진 의원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탄핵 반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상이 네. 또 되고요. 네, 또 그러니까 하다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돈에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된다라고 네. 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비박계의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이 권성동 의원이 강력하게 이런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맞받아쳐서 오늘 새누리당 의총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원진 의원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친박의 대표 주자로서 어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TK의 일단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고, 네. 나름대로 지금 비상계 대책위원회 또 이제 핵심 멤버하기 때문에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왜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어떤 한편 옛날에는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지, 아마 그 이유를 좀 이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이제 각 당에서 한 사람씩이잖아요. 네. 국민의당 아까 이영주 의원은 이번에 청문회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해서 스타 중에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김경진 의원하고. 네, 김경진 의원하고. 국민의당. 세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나름 그 어떤 구도가 합의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 어저께까지는 그런 이 의사진행 발언 이외에 자유 발언을 그렇게 많이 신청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고 또 새 당에 또 균형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이런 지금 이 초점이 다 국회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또는 자유 발언을 많이 또 다 받아들여서 이것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국민들의 민심이 더 이제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한 당에서 한둘 정도로 해서 그 정도의 어떤 토론으로 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정미경 전 의원님 이제 정치하시면서 많이 또 검찰에도 계셨고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모습이 많이 회자가 되고 그 모습이 그때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같이 앉아 있고 또 이 표결이 이루어질 때 열린우리당 당시에 의원들이 막 항거하고 하다가 나가고 그때 웃는 모습이 많이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때 일부러 웃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웃음이 오늘은 이제 좀 어떨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전직도 지금도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그게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된 게 아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정말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그 가슴 아파하는 그 지점이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공소 사실에 나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오늘 아마 만 가지도 더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오만 생각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자, 지금 계속 국회 앞에 장면을 보고 계신데 아직도 트랙터에서 한 대의 트랙터 남아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수많은 깃발들, 저게 일부 시민들도 있고 또 단체에서 상경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발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서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저 깃발에는 끝내자 박근혜, 또 바꿔해라 국회의원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는 있을지언정 국회 개별적인 의원들이 하는 의사 투표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갖다 보면 저렇게 또 일부 충돌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하태경 의원 등 비박계에서는 자, 우리도 인증샷 찍어서 공개하겠다. 정말
누가 찬성표를 던졌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또 친박 의원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7대3 정도는 탄핵이 우세하답니다. 네. 이 만약에 7대3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다면 200표를 넘는 수준이 아니라 230, 40표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일단 일부 조사에 따르면 비상시국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친박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 SNS에 자신은 찬성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또 일부 의원들도 지역구 여론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찬성의 어떤 뜻을 이제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예상보다는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것 같고 지금 이제 2004년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장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될 때 이제 그 원래 가림막을 하고 안에서 이제 찍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면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의원이 들어가 찍는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찍었고 또 이걸 표를 접어야 되잖아요.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고 그냥 그걸 바로 가라는 게 다 표시가 될 정도로 해서 그냥 투표함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 그때 박근혜 의원 공개 투표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야당 의원들은 저항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했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일단 이 투표 자체는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도 앞으로를 겨냥해서 다들 자기의 어떤 투표 상황 흔적을 네. 남겨놓을 것 같아요. 자, 저 피켓 시위대가 이제 상당히 늘어났고요. 저게 이제 우리가 촛불 시위 때도 많이 보던 건데 네네. 일단 뭐 만약에 이 사태를 대비해서 차벽도 세워놨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앞에서는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시되 국회 경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시위를 했지만 어쨌든 뭐 상경 시민들 오늘의 이 표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보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헌재잖아요, 이제. 네. 사실은 만약 가결이 된다는 분위기라면 네. 헌재 얘기를 자꾸 하는데 헌재의 이 심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기간도 말씀하셨지만 몇몇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헌재 재판관이 지금 이제 9분 아닙니까? 네. 네, 그 중에 이제 박한철 소장의 아까 이제 임기 만료는 얘기하셨고 또 한 분이 3월 달에 또 바뀌고 하는데 현재 헌재 재판관의 얘기를 좀 보시면서 자, 기각이 되면 국정 복귀하는데 저 확률은 지금 이제 있을 수 있고요. 확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통진당 해산 심판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성향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되게 진보 성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 아마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탄핵 이렇게 중요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여기서는 보혁의 그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를 살리느냐 지금 마느냐의 뭐 그런 지금 느낌으로 우리가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다 국민이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아마 저분들이 1월 31일 전에 네네. 결론을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박한철 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 두 분 다 사실 그렇죠. 공안통이에요. 네. 공안통이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도 뭐 친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공안통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뭐 서기석, 조영호 이런 분들은 예전에 옛날에 이제 판사 출신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진성, 김창종 이분들도 이제 판사 출신이고 지금 보면 조금 진보적이라 하는 분들이 이정미, 김희수 재판관이 두 분이 이제 좀 진보적이라는 분인데 특히 지난번 통진당 해산 때는 8대1로 통진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한 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가 김민수 재판관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좀 중도적인 성향이고, 근데 전체로 볼 때는 보수 성향이 한 6명 정도가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많이 흘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네. 물론 본인이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여론과 오늘 국회에 어느 정도의 의결사항 이런 것이 있냐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잠시 후에 한 30여 분 지나면 탄핵안 표결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겠네요.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결이 3시에 시작되면 대충 결과는 4시 언저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본회의가 3시에 개의가 되면 안건을 상정하고요. 탄핵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게 됩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탄핵 추진 단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한 5분 정도씩을요. 그리고 근데 또, 이게 아직 네. 국회의장이 받아들일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청만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5분 정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가 끝나고 그리고 투표를 시작해서 또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도 그렇습니다. 자유 발언을 한 5분 정도가 네. 된다고 하니까 지금 예상되로는 길어야 20분. 네, 한 네. 4시 조금 넘으면 그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운명의 이 표결이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요.